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될 뉴스들만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뉴스픽 시간이죠.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한동인 뉴스마트 기자 함께 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나 근데 솔직히 말해서 주말 동안에 이 뉴스 보고 너무너무 열불나가지고 네. 좀 속이 터지기도 하고 게다가 대통령실에서 나온 말 가지고도 너무 화가 났는데 이게 요점은 그거죠. 미국 CIA가 한국의 국가안보실을 불법 감청해서 네. 무기를 지원을 한 해 만에 우크라이나 뭐 이런 등등 네. 관련된 내용들을 지네끼리 전부 다 보고하고 있었더라. 네, 근데 그렇습니다. 과연 그것만 있었겠느냐. 네. 근데 우리 대통령은 긴밀히 계속 협조하겠다 이딴 말을 하고 있으니 네.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네, 일단 말씀드리자면 미국 정보기관 CIA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해서 한국의 국가안보실 논의 내용을 감청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내용인데 어제 보도한 내용인데 국가안보실이 3월 초에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제공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고심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 SNS를 통해서 이제 미국 기밀 문서에 나온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뉴욕타임스가 4월 8일이에요. 네. 한국 국가안보실이 3월 초에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제공하라는 미국 요구를 받고 매우 고심했다. 네.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유출된 것을 보도를 했는데 이 내용에 따르게 되면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내용들이 막 여기 잔뜩 들어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문희 비서관, 이제 전직 이문희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위반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요구대로라면은. 그래서 제공하기로 한다면 정책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김성환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빈 방문 발표를 앞두고 정책 전환을 했다는 사실이 발표가 되면 이게 한미 정상회담 자체가 미국과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했다는 걸 이제 미국이 감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은 그만뒀죠. 이문희 네, 비서관이. 예. 그리고 김성환 실장도 그만뒀죠. 네. 이 사람들이 서로 이제 얘기한 그런 내용이 이번에 나온 건데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해야만 되는 그런 압력에 네. 당시에 좀 놓여 있었던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래는 그런 살상 무기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정책을 위반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서로 이제 논의한 얘기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 실장이 구체적인 방안을 조금 내놨어요. 네, 그래서 폴란드에 이제 155mm 포탄 33만 개를 판매하는 우회 제공 방안을 짜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55mm 포탄 33만 개를 직접 주지 않고 네. 폴란드에 판매하면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네. 판매하는 방식으로 우회 제공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건데 네. 이게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나왔던 보도하고 연결이 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보인 입장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해당 보도를 잘 알고 있고 제기된 문제에 대해 미국 쪽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다. 과거 전례나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대응책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을 했는데 이게 지금 한미동맹을 흔들 만한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여기는 분위기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좀 일단 포인트는 두 가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사실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어서 문제가 된다는 네. 거. 뭐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더 중요한 게 우리나라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얘기가 어떻게 미국의 이거 지금 감청됐다는 얘기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감청이 돼서 어떻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죠? 네, 지금 일단 대한민국 안보사령탑을 네. 지금 감청했다. 지금 국가 안보 문제로 그러니까 직결되는 안보가 부분입니다. 뚫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지금 한미 정상회담까지 지금 이 부분만 감청됐을 줄 확인이 안 되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저희 우리나라가 지금 우위를 가져갈 수도 없고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답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우려가 되는데 오늘 아침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지금 용산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이 부분이 문제 제기가 됐었습니다. 지난해 5월에 국방부 장관 청문회 당시에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이사로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외국의 도청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당시 이종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그냥 열심히 준비하겠다 이런 답변만 내놨었습니다. 아니 사실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간의 전쟁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자면 너무 억울하고 속상한 그런 전쟁이니까 인도적 차원에서든 뭐든 간에 그런 뭐 무기 제공이라든지
혹은 식량 지원이든 뭔가 해줄 수 있으면 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거보다도 그거는 이제 정책 네. 방향의 문제니까 우리가 살상 무기를 제공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건 이제 대통령이 결정하면 될 일인데 문제는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안보 라인 혹은 대통령실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의 대화가 네. 어떻게 미국에 그냥 버젓이 감청이 되고 그게 보고서를 만들어져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한국은 이러고 다닙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느냐 첫 번째. 네. 그런 상황이 됐으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미국하고 협조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 우리는 미국하고 굳건하다. 이딴 말을 지금 하고 있을 타임이냐. 네, 도대체 이런 감청을 누가 했느냐. 이런 게 어떻게 안보실에서 세워나갈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을 좀 확실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인사청문회 당시에 나왔던 의원 말이 네. 김병기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외국의 정보기관원이라면 저기에다 도청 장치를 설치하겠어요. 라고 직접 제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 그 장소를 딱 지칭하면서 네, 저런 데가 위험한 취약 곳이다. 네. 거기다가 도청장치나 감청장치 나 같으면 하겠다라고 했던 바로 그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당에서도 이제 신원식 위원 같은 경우에 지금 이사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러면 도청장치나 이런 부분들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기무사 요원을 붙여서라도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미.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건데 뉴욕타임스가 이번에 나온 이 보고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중앙정보국의 문서는 정보 출처를 시건트라고 했단 말이에요. 시긴트? 예, 이게 이제 신호정보, 뭐 이게 시긴트라고 하는 시그널즈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던데 이거는 결과론적으로는 감청에서 얻어낸 정보다라는 네, 뜻이래요.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한 나라의 안보실의 대화를 다른 나라가 아무런 제약 없이 감청을 해서 자기네끼리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아 한국은 이렇게 뭐 미국은 어떻게 이런 걸 자기네끼리 결정하고 논의했다는 얘기인데 네. 지금 우리가 화를 내야 될 지점은 어떻게 우리나라의 이 안보실이 이렇게 뚫려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아무런 말도 안 하죠? 이게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일일 보고 형식으로 보고가 그럼 되는 매일매일 이런 게 상황입니다. 보고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도가 된 거는 감청 부분, 이날 그 우크라이나 관련 감청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보도에 보면 지금 한국의 감청 상황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그러니까 되고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제일 지금 다 뚫려 있고 다 네. 감청하기가 쉽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만큼 안보에 대한 역할이 없다는 건데 이게 만약에 청와대였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청와대 같은 경우에 뭐 그 부분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가장 드러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취약했던 부분 그리고 미리 예고가 됐던 부분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아니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미국에만 이렇게 이 감청이 됐겠어요? 솔직히? 일본에도 감청이 됐고 북한에도 감청이 됐고 러시아에도 감청이 됐고 중국에도 감청이 됐겠죠. 이렇게 여기저기 아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지네 나라 안방인 것처럼 우리나라의 대통령실과 안보실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지네끼리 매일매일 보고를 할 정도로 감청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미안하다 내지는 이게 이런 식이었다 잘못했다 설명도 안 하고 우리는 미국하고 협력할 것이다 이딴 말이나 하고 앉았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와, 진짜? 주권 침해 부분이 구려가 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실 반응이 부적절하다. 지금 계속해서 진짜 논란이 되고 너무너무 있습니다. 한심해요. 올해 2월 전후로 기밀문서 100장이 작성돼서 유출이 됐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요. 이 중 대다수가 또 1급 기밀이다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더 중요한 거 이러한 식으로 문건이 얼마나 지금 외부적으로 나갔는지 감청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되지도 않아놓고 무조건 미국하고 협조 잘하겠습니다. 이딴 말을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하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이 도대체 존재하는 곳인지 어느 나라 대통령실인지 안보실인지를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죠. 지금 여기서 한미 동맹에 영향 안 미친다 이딴 말을 할 때요. 지금 미국에서 우리를 감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따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화를 내고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지. 무슨 햇소리예요? 한미 관계 영향 안 미친다? 한미랑 협조하겠다? 막 안방을 다 내주지 그냥 아예 그냥 우리나라 맨날 거의 화상 연결해가지고 같이 얘기하지 왜? 회의도 같이 하고 참, 나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한심하고 이해가 안 가가지고
도대체 대통령실이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우리랑 틀린가 봐요.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간 끌기를 할 것이고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이 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에서 어떤 이제 항의를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진짜 심각해요. 미국이 하고 있다 그러면 일본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중국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북한도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최소한 네 나라는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게 정말 저는 있을 수 없고 이러다가 진짜 나라 큰일 나겠습니다. 대통령한테 진짜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내 안방에 와가지고 내가 지금 와이프하고 서로 은밀히 주고받는 이런 얘기를 저 옆집에 있는 한동희가 와가지고 막 듣고서는 사람들한테 신문에다가 막 뿌리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거기다 대고 한동희하고 나는 사이가 좋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딴 말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제가 지금 비유하는 게? 국민들이 이런 거 가지고서 걱정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고 어떻게 지금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그동안에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어떤 식으로 흘러나갔는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 거예요? 아, 너무너무 한심하고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는데 정부고 너무너무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상황을 좀 납득시킬 수 있게끔 제대로 된 해명이라도 하시고 제대로 화를 내세요. 뭐 미국에서 감청했는데 우리는 한미공주가 괜찮다고요? 그게 지금 우리가 국민한테 할 말입니까? 아유 진짜 한심스러워가지고. 자, 두 번째 시 보겠습니다. 이 사람도 더 한심하죠 지금. 아유.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산불 직나 작업이 이뤄지던 시각에 골프 연습과 음주를 했다는 KBS의 보도에 대해서 악의적 허위 보도라면서 법적 대응을 버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KBS 취재 기자 등을 상대로 허위 사실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아니 김진태 지사는 자기가 뭘 잘했다고 맨날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쓸데기 없이 이러는 거예요. 지난번에 골프 쳤다고 한 거 자체는 사실이었죠. 네, 사실입니다. 그게 30날 그때 자기가 30분 정도 네. 30분 정도 뭐 식목일 행사 갔다 와가지고 자기가 연습장 가서 쳤다.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런데 18일 때 골프 치고 술 마셨다라는 보도는 허위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때 산불이 나지 않았다라는 게 김진태 도지사의 입장입니다. 제목이 이거예요. 김진태 18일 산불 때도 골프였다. 자, 이 말이 어떤 게 허위인지 한번 봅시다. 우선 김진태 도지사가 도지사니까 김진태 이름 나가겠죠. 자, 18일 산불 났었어요, 안 났었어요? 나섰습니다. 근데 뭐가 안 났다는 거예요? 먼저 골프를 치고 있었다. 골프를 먼저 치고 있는데 나중에 산불이 났다? 나중에 산불이 났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 사실 강원도 이제 산불방지대책본부의 본부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비상근무, 24시간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때 잔불 정리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김진태 도지사가 그 총 책임자였던 거 맞고 네, 맞습니다. 18일날 산불이 난 것도 맞고 네. 본인이 골프 친 것도 맞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자기가 생각하기에 억울하다는 거는 자기가 먼저 골프 연습을 하고 있었고 골프장에 간 게 아니었는데 마치 골프장에 가서 논 것처럼 쓴 게 기분 나쁘다. 네. 또 하나는 내가 골프 연습 먼저 하고 있을 때는 산불이 안 났는데 나중에 났는데 약간 뒤에 겹치는 거 가지고서 자기를 매도하는 거가 싫다 이거군요. 네, 맞습니다. 산불을 잘 지나셨나요? 왜 그런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나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본인이 당연히 골프 연습하다가 이 얘기도 하더만 토요일이었다. 네, 맞습니다. 나 토요일 날 나갈 의미가 없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불이 워낙 잘 나는 타임이어서 24시간 대기하는 타임 아니었어요? 네, 3, 4월에 이제 강원도에서 불이 많이 나는 시기이기도 하고 2019년에도 고성속초 산불 그리고 지난해 강릉 동해 산불 등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를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지난달 6일부터 30일까지 산불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다른 공무원들은 다 비상근무하는데 도지사는 무단 조퇴하고 골프 연습장에 가고 술자리까지 갔다. 그날 술자리 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도지사가 뭘 잘했다고 지금 이런 거를 오히려 크게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더 자기 우물을 파고 있죠. 그리고 이게 지금 KBS 기자들에 대해서 고소한 게 지금 언론 탄압이고 언론 길들이기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대통령 아주 따라하기가 그냥 아주 모든 도지사든 누구든 따라쟁이들이 많네요. 이제 보니까. 아 참내원. 레고랜드 부도 사태 때문에 온 나라의 경제를 이상하게 만들어 놓으시더니 산불도 제대로 관리 못하시고 정확히 하시는 게 뭡니까 제대로 이분은.
제대로 하시는 게 뭐예요? 맨날 기자들 괴롭히는 것만 하실 수 있나? 모르겠어요. 강원도 분들은 그래도 2번 찍고 있군요. 무요일님께서 말씀하셨네요. 네, 강원도가 고향은 아니죠? 네, 저는 전라도가 고향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정희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 오늘 꼭 알아야 될 뉴스들만 엄선해서 대신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한동인 기자의 뉴스 픽 시간인데요. 자, 한번 오늘 또 무슨 얘기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한동인 뉴스마트 기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기자 큰일 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CCTV에 천공이 없다는데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어제 이제 서울경찰청 관계자가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지난해 3월 한 달간 CCTV 영상 중에서 복원된 4TB 분량의 자료를 모두 분석을 한 결과 천공과 관련된 영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부 날짜의 특정 시간대에 CCTV 영상이 없었고 또 영상 파일이 더 씌워지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화질이 매우 흐리거나 아예 확인할 수 없는 영상들도 있었다. 경찰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일부 날짜 특정 시간대에 일단 영상이 없다. 왜 네. 없는지 설명이 됐어요? 아니요, 이 부분에 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이 아직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일부 날짜라는 게 정확히 언젠지, 그 네. 특정 시간대가 언젠지. 그리고 지금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는 보세요. 영상 파일이 하드디스크에 더 씌워지는 형식이라 화질이 매우 흐릿하거나 아예 확인할 수 없는 영상도 있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똑같은 방식으로 더 씌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 타임에? 네. 그러면은 그 타임에 생성된 이 CCTV 영상은 항상 시간이 지나면은 똑같은 방식으로 더 씌워지는 것일 텐데 네. 왜 하필이면 특정 시간대에 특정 날짜에만 영상이 없는지, 또 하나는 왜 그 특정 날짜와 특정 시간대에는 아예 흐릿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영상이 존재하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네, 지금 이렇게만 밝히고 어떻게 진행이 제대로 됐는지 부분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일단 지금 경찰이 CCTV 기록 확인한 것 결과로 지금 관저 개입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게다가 지금 천공이 진술서도 냈다면서요? 나 간 적 없다. 네. 그런데 본인이 갔다고 하겠어요? 가면 자기도 문제가 생길 텐데. 네, 지금 원래 경찰에 출석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가 또 지금 경찰에서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는 사이에 변호사를 통해서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하고. 그럼 진술서 내고 자기는 안 나가겠다 이런 뜻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경찰에서는 소환 조사를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소환 조사가 제대로 진행될지도 좀 의문이긴 합니다. 아니, 천공이 우리를 갖고 노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그분의 행동과 발언과 네. 지금 이제 좀 본인이 안전해졌다고 생각하니까 또 나오는 행동과 발언이 매우 다른데 대통령 관저 이전에 전혀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고 의문점은 국방부 내 서울 사무소 CCTV가 확인이 되었는지 여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이 없고 네. 출입 기록의 경우에는 천공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쓰였을 리가 없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리고 그냥 만약에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면 CCTV에 카니발 그때 당시에 카니발 2대라고 했었는데 만약 CCTV에 이제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다면 CCTV에도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제대로 확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눈 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그냥 면죄부 주려고 하는 네. 신용만 했다. 뭐 이렇게밖에 사실은 생각해볼 수가 없는 네, 부분인데. 이게 사실상 그리고 CCTV 압수수색한 과정도 이제 대통령 경호처에서 이미 보안 사항을 점검하고 나서 경찰서에 넘겼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과연 믿을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경호처가 사실은 초창기 때 이 자료 안 주면서 네. 엄청나게 시간을 끌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더 씌워지는 게 계속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좀 지금 고발된 지 2달 그리고 김종대 의원이 고발된 지도 시간이 꽤 지났는데 지금 이제 와서 이렇게 된 게 좀 그렇습니다. 김종대 의원이 고발된 건 작년 12월이었고 네. 조사받은 건 1월 4일이었고요. 네. 지금 현재 이 피의자 조사가 1월 4일 날 있었었고 참고인 조사가 지금 4월인데도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되면은 그냥 뭐
흐지부지 또 없었던 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흐지부지 없었던 일로 되고 그리고 지금 뭐 조선일보 보도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지금 인력 낭비였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고 인력 낭비라니까 네. 무슨 말이죠? 경찰들이 이 CCTV 4테라바이트 분량을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보는 게 인력 낭비였다라는 얘기도 지금 보도를 했고 조선일보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사실이 아닌데 지금 민주당과 언론에서 이렇게 다뤘다라고 조선일보 보도가 오늘 나온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는 모든 의문점에 대해서 다 이렇게 보도를 하네요. 예전에 뭐 청담동 게이트인지 뭔지 그거 나왔을 때도 그거 쓰잘데기 없는 거 왜 했느냐, 너네들 증거도 없으면서 왜 했냐, 이걸 보도하는 언론사에서 아주 그냥 딱 전제를 깔고 보도를 네.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태도를 취하고 있네요. 네,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미 뭐 사실이 아니다 확정 지어놓고 보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참 특이한 언론사입니다. 조선일보. 특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중에서 조선일보가 제일 유독 심한 것 같아요. 예. 이런 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나.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뉴스토마토 기자들도 줄줄이 잡혀가겠네요. 뭐 이제 조만간 조사 이제 소환 조사 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본인이 무슨 혐의로 무엇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지금 조사받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허위사실 유포. 그러니까 무슨 혐의인데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는 거예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고발장도 되게 분량이 한 장 분량이어서 되게 짧고 정확하지 않아서 그리고 저희가 기사를 4명이 썼는데 3명만 고발하고 그러니까 한 명 빠진 이래서 사람은 누구예요? 그 사람도 줄이는 거 아니에요, 용산에? 천공을 취재했던 기자인데 그 기자만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특히 천공을 직접 취재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동희 기자는 취재도 직접 안 하고 옆에서 말만 전했을 뿐인데, 야, 이게 또 이름 알려져 있다고 이런 식으로 또 되는군요. 네, 제가 가서 경찰 조사 가서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GV 영님이 한동희 기자님 힘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힘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자, 어쨌든 조사하게 되면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후속 취재도 한번. 네. 후속 취재 이제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후속 취재는 계속 하고 있고 나오는 대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보죠. 자, 대통령실에서 안보라인 도청, 뭐 감청난 왜 감청 얘기 나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청 사태 이거가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청와대보다 훨씬 낫다, 훨씬 더 안보가 튼튼한 곳이니 걱정하지 마라 이런 취지로 말했어요. 네, 대통령실의 해명이 좀 황당한 상황인데 일단은 양국의 상황이 파악이 끝나면 필요할 경우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하겠다. 필요할 경우라니요. 네. 일단은 도청했다는 게 확인만 되면 도청한 것 자체를 가지고서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관계 파악이 가장 우선이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지금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이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유출 경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출 경위에 대해서 특정 세력의 의도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맨날 있습니다. 또 특정 세력이군요. 특정 세력 누굴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우크라이나 관련 사태이기 때문에 제3세력이 지금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사실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도청 자체가 중요한 부분인데 그럼요. 도청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용산 대통령실 청사가 청와대보다 더 탄탄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근거가 지금 뭐 돌출된 부분, 청와대에서는 벙커가 돌출된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더 위험했는데 지금 오히려 더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민주당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제 벽면 그리고 또 급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창문에 대해서는 도청을 방지를 했지만 벽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처를 하지 못했다. 그리고 자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도청에서 좀 취약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 청와대보다 용산이 더 튼튼하다고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근거 중에 하나가 청와대 벙커는 지상 부분이 조금 돌출되어 네,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네. 지상과 마땅한 그 돌출 부분으로 감청이나 도청 같은 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본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뭐 지하에 숨어 들어가서 안보실이나 대통령실 사람들이 지하에 있는 공간에서만 얘기하는 건가요? 그건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네. 그러면은 그 건물 자체가 위로 이렇게 솟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가 그 용산은 돌출하고 상관없이 안전하다는 거죠? 도대체 말이 안 맞는 말인 것 네, 같은데.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가 네. 이번 사건을 과장하거나 혹은 왜곡해서 동맹 관계를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면 국민들로부터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중인데 맨날 국민들이 저항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더 중요한 거는
동맹이라고 그러면서 동맹국에다가 도청한 나라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조치를 못하고 맨날 굴종적으로 걱정하지 마. 내가 우리 국민들한테 조용히 하라고 할게. 이런 태도를 취하냐는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합리적인 비판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 있을 때 문제가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사실 여당에서도 신원식 의원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맞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 동맹관계를 흔들려 한다, 과장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만 하면은 동맹관계 흔든다 그러는데 그 동맹관계 유지하고 있는 그 나라의 행태를 지금 본인들이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주권국가, 독립된 주권국가로서 이렇게 다른 나라가 우리를 짓밟아도 가만히 냅두고 다른 나라가 우리 거를 도청해도 가만히 냅두고 고맙다 그러고 이러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사태가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만약에 했다고 칩시다. 북한에서 그런 문간을 만들어가지고 쭉 돌리다가 걸렸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북한이 했으니까 괜찮습니다.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행동은 똑같은데 지금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신경 안 쓰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 그게 문제인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여당도 지금 사안의 심각성을 알 텐데 지금 공식적인 입장을 제대로 내지 않고 지금 뭐 대통령실처럼 제3국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그러니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맨날 다른 데다가 핑계댈 때만 지금 찾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믿음을 못 받는 거고요. 지금 미국에서도 스노든 예전에 2014년도에 냈던 얘기가 사실은 사실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니라고 자꾸 주장하는 근거는 뭔지 또 대통령실 용산으로 옮길 때 그 여당 관계자가 신원식 의원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분명히 문제 제기를 했었잖아요. 이거 보안 문제 위험하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얘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주장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신원식 의원은 군 장성 출신입니다. 그러니까요. 게다가 지금 그 용산 대통령실 옆에는 미군 기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참. 왜 이런 일을 벌이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건지, 왜 얘기를 하면은 동문서답을 하는 건지 아주 동문서답 정부 아닌가? 이해가 도대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민주당에서 어제 좀 확실하게 진상을 좀 규명해달라고 하는 얘기도 하는 걸 들었는데 뭐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는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는 무조건 안 듣는다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어서 네, 이것도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거부권 행사도 계속해서 하겠다고 한 상황이어서 뭐 제대로 받아들일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야당이 밀어붙인 법안은 무조건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게 또 본인들의 원칙인 것 같은데 네. 국회는 국회의원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밀어붙인다는 이런 말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모르겠어요.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약간 미국이 정말 이런 식으로 자꾸 다른 나라들의 이런 거에 좀 개입하는 것도 옳지 않은데 왜 여기 대해서 찍소리를 못하고 있는지 제가 진짜 정말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정말 찍소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희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건 뭐 간단하게 네. 한번 살펴보죠. 도청 대통령실이 뭐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대통령실을 도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민주당이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거다. 이러면서 지금 화를 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어제 이제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임을 명백히 밝힌다. 그리고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된 도감청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용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식 입장인데 어제 민주당에 대한 얘기가 담겼습니다. 지금 민주당을 향해서 자해행위자 국익침해 행위다 이랬는데 지금 민주당이 허위 네거티브 의혹을 제기해서 국민을 선동하기에 급급하다. 지금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위협 속에서 한미동맹을 흔드는 자해행위를 하고 있다. 민주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웃기는 게 김태호 1차장인가요? 네, 1차장입니다.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이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고 상당 부분이 위조되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리고 미국도 같은 입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미 국방부의 크리스 미거 대변인은 현지 시각으로 10일 날 기자들에게 매우 민감한 기밀 정보가 대중에 유출됐다. 이것은 국방부와 다른 미국 정부 기관들이 해온 작업을 알리는 데 사용한 매우 민감한 기밀 문건이다. 이 문건은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작성한 거 맞다. 이런 식으로 시인하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 정부가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 게재된 정보 문건이 미국 정보 당국이 작성한 실제 보고서라는 점을 사실상 시인하면서
이 미거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일이 국가 안보에 매우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문서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관련 작전, 다른 정보 사항 등에 대한 업데이트를 고위급 인사들에게 제공할 때 사용되는 포맷과 매우 유사해 보인다. 물론 뭐 일부 문건은 좀 변경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이러한 종류의 문건을 공개할 때 거치는 기본적인 작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대통령실에서 김태호 차장이 얘기한 거 하고 미국에서 나온 얘기는 완전히 다른데 왜 미국에서 나온 거 하고 똑같이 이거는 가짜뉴스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지금 문건이 위조됐다는 사실에 뭐 견해를 일치했다. 한미 국방부 장관 통화 내에서 네네, 나온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 발언 외에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지금 도감청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못 박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이 직접 원본 문서와 대조해서 확인이라도 해봤냐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서 민주당을 향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네. 지금 뭐 민주당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늘이 빨간색이라 하면 빨간색이야. 내 말에 토달면 배반형이야 라는 영화 대사를 옮기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문희 비서관하고 김성환 실장하고 나눈 대화 내용이 네. 보면 상당히 구체적이고 네, 구체적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하고 비슷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 그렇게 말한 거 아니래더라. 네. 이렇게만 그냥 넘어간단 말이죠. 네, 그런데 얼마 전까지 거기에 있었던 물론 지금은 다 그만뒀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현재 대통령실에서 확인하는데 야 내가 그렇게 말한 거 맞아. 라고 한다는 것도 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아니다라고 왔다는 거는 사실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근거는 안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이거더라고요. 김 차장은 미국 측의 도감청 논란과 관련한 우리 입장을 전달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할 게 없다. 왜냐하면 누군가 위조한 것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분은 정말 사고방식이 특이한데 도감청 논란이 일어났고 우리나라만 한 게 아니라 외국도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외국에서 지금 전부 다 항의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네. 지금 항의 안 하고 있는 우리나라만 바보가 돼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인 좀 해봐라. 우리 입장을 전달해라 했더니 전달할 게 없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다 가짜인데 뭐 하려고 전달하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이렇게 이거 심리학적 용어로 부정이에요 부정.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중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거야. 네. 그러다가 그 상황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야. 아예 난 그런 일 없었어. 이렇게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 나 괴롭히려는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 완전히 상황이 왜곡돼 버리죠. 근데 어쨌든 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지금 미국 측과 관련해서 양국 정보 공유의 강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무슨 얘기까지 햇소리를 하고 하고 있는 있어요, 상황입니다. 지금. 아니 남의 나라가 우리나라를 대통령실을 도청했는데 양국 강화의 계기가 된다고요? 네, 정보 공유 강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 어제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미국과 뭘 정보를 공유하고 있대요? 우리나라도 미국의 대통령실에다가 이렇게 도청하고 있대요. 게다가 지금 좀 전에 우리 한동인 기자가 말한 것 중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도감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태호 실장이 마치 아무것도 없었고 문제 없다는 식 말은 했지만 그 말을 잘 들어보면 결과론적으로는 미국에서 뭐 지금 발표되고 있는 그 문건이 가짜다, 네, 위조됐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김태호 시장이 말하고 있어요. 김태호 네. 차장이. 그렇지만 그것과 별개로 실제 대통령실이 뚫렸냐 안 뚫렸냐, 도청 감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냐 아니냐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있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뭐 다른 방법으로 유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부정을 하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은 잘 들어보게 되면 초창기 때는 이문희 비서관하고 김성환 실장의 얘기가 이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걸 보면 맞는 거다라는 얘기가 사실은 지배적이었는데 갑자기 대통령실이 프레임을 바꿨어요. 이거 지적하고 얘기한 사람은 다 자행이하고 국익을 침해하는 나쁜 놈이다. 이제 제2의 네. MBC가 되는 거죠. 네. 무슨 보드만 하면 MBC처럼 네, 국익을 그렇습니다. 침해하는. 다행이에요. 우리는 대통령 전용기 안 타도 돼서 대통령 전용기 안 타도 되는 사람들끼리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네. 네, 김건희님의 비밀을 알지 다른 도청 내용 미국이 까면 아찔하지 않을까요? 이 찬우님께서도 우리 후원해 주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사실 대통령실에서 이렇게까지 얘기가 다 나간다 그러면 사사로운 대화도 다 도청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네. 안 찜찜할까?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옛날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아서. 메르켈 대통령 독일에 10년 동안 핸드폰을 감청 도청 당했었잖아요. 네.
그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일반 사인이 그랬다 그래도 말이 안 될 텐데 네. 미국이란 나라가 남의 나라의 대통령, 남의 나라 총리의 핸드폰을 그런데 그때 강력히 항의해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우리 대통령은 항의도 안 한다 이런 얘기군요. 참 특이합니다. 자, 바쁘니까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네,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에게 무속인 천공의 실체를 알리는 내용의 탄원서가 일찍이 전달이 됐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묵살됐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뉴스토마토에서 저희가 이제 취재를 4명을 총 했는데 전직 정법시대 간부 A씨, 그리고 천공의 측근으로 활동했던 B씨, 그리고 천공을 만난 뒤에 그 실체를 추적해왔던 C씨와 D씨 등이 이제 계속해서 접촉을 했는데 천공의 사생활과 위법행위 등에 관한 자료를 모았고 이 부분을 모아서 탄원서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법시대 간부 A씨, 그다음 천공 측근이었던 B씨, 10년 동안 천공을 실체를 추적하고 있는 C씨와 D씨 4명을 접촉을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자료가 엄청나게 지금 모여 있군요. 네, 그래서 자료를 좀 보면 5가지 내용입니다. 천공이 정법시대 신도들의 회비를 빼돌려서 비자금을 조성한 내용, 그리고 천공이 경남 함양균 일대에 땅을 차명계좌로 산 정황과 그리고 구입한 땅의 주소지, 그리고 3번째로 천공 관련 단체들의 조직도, 그리고 4번째 천공이 여신도들과 이제 성관계를 맺고 혼외자를 탔다라는 의혹. 그런 것도 그리고, 있어요? 네, 5번째는 천공이 윤 대통령 내외와 인연을 강조하면서 혹세무민하고 있다는 주장. 이렇게 총 5가지로 요약이 되고 이 5가지 사안에 대한 탄원서를 작성을 했고 이제 경호처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에게 전달을 했는데 이 모든 과정이 묵살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요. 자, 회비 빼돌려서 비자금 조성했다. 그다음에 차명 계좌로 땅을 샀다. 그러니까 재산을 다 불리고 있군요. 그다음에 천공 관련 단체들이 지금 조직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 여신도들과 문란한 성관계를 맺고 혼외자를 두었다. 대통령 내외와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혹세무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요즘에 나는 신이다의 정명석 네. 교주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JMS?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이 된 이 대통령에게 조언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제2의 국정농단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하에 탄원서 30쪽 분량의 탄원서를 작성을 했고 전달을 했는데 일단 김용현 처장에게는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적어서 보냈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는 비서를 통해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측근 인사를 통해서 전달을 했는데 이 모든 게 묵살된 겁니다. 그럼 이 내용이 지금 뉴스토마토에서 단독으로 취재해서 네. 보도가 나갔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요? 오늘 아침에 오늘자로? 나옵니다. 네. 자, 여러분 2023년 4월 12일 수요일 뉴스토마토 기사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김용현, 한동훈의 천공 탄원서 전달했으나 묵살되었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갔어요.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한번 해줘보시면 좋은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그거군요. 이런 문제가 많아서 지금 아까 말한 그 4명이 네. 김용현 경호처장에게 문자로 이런 사람하고 일 같이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고 네, 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 문제가 있으니까 심각합니다. 조심하세요라고 한동훈 장관에게 네. 연락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천공이라는 인물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게 2021년 10월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토론회도 있었고 천공 관련 의혹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을 한 게 3월 달입니다. 2021년 3월 달. 그러니까 2021년 10월 달에 그 대통령 후보들 경선한다 그러면서 네. 유승민 전 의원하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때 텔레비전에서 네. 뭐 토론하기 직전에 얘기했던 그 즈음이 사실 가장 네. 드러났던 시기잖아요. 근데 네. 그 시기보다 전에 7개월, 7개월 전에 7개월 전에 이미 천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투서가 들어가 있었다는 거군요. 네, 정확한 시점으로 2021년 3월 6일에서 7일 사이고요. 이때는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연수원에 자천돼 있던 시기고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3월 4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을 사퇴한 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탄원서를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이 전직 정법시대 간부 A씨의 증언에 따르면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시 천공을 자주 만나서 네. 용채를 줬다 이렇게 말했어요. 용채가 뭡니까? 돈을 줬다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채 같은 걸 네. 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에 천공을 자주 만났고 천공에게 이런저런 뭐 얘기를 물어보고 그랬나 봐요. 아마 좀 속 답답하고 이럴 때 우리가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는 것처럼 네. 그리고 이제 복채 비슷하게 주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당선된 이후로도 네. 천공과 대통령이 통화하는 소통을 이어갔다라고 A 씨가 이 정법시대 네. 전직 간부가 말을 했고 그 이후에 천공과 같이 다니는 그 여자분 신경애 씨인가요? 그분은 뭐 사기꾼이며 범죄 집단과 같은 조직이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한 게 아니라 이 A 씨라는 분이 말했다는 거고. 주장입니다. 네, 그러면서 천공이 대통령 내외 관계를 팔아 혹세무민한다. 제2의 국정농단으로 번지기 전에 처리해야 된다. 30쪽 분량의 탄원서를 작성을 해서 김용현 경호처장 그리고 한동훈 장관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달이 됐는데 왜 그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전달이 이제 뭐 직접적으로 전달된 건 아니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직접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비서를 통해서 전달했다는 게 주장인데 네. 이 당시에 이제 탄원서를 전달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만 해도 한동훈 장관이 천공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를 알게 되면 이제 윤 대통령으로부터 천공을 떼어놓을 사람, 자신들의 편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한 장관에게 탄원서를 주고 나서 이틀 뒤에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로 신분이 매우 두터운 어떤 변호사를 만나서 천공 조심하라고 알려달라고 부탁했고 탄원서도 주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직접 전달됐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이제 윤 대통령의 모든 법률 문제를 관리하는 친구에게 넘겼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받았는데 직접 뭐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직접 받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네. 아하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김용현 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수위 시절만 해도 천공에 관한 문자를 보내면 감사합니다라고 답을 보냈었는데 김용현 경호처장이 네, 취임하고 경호처장이 된 이후로는 답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네요. 그 CC와 DC, 그러니까 네. 이 천공 문제를 추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2022년 3월 9일에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김용현 경호처장과 접촉을 하면서 안면이 원래 있었기 때문에 직접 접촉하면서 천공이 대통령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하라. 천공은 위험하고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나라가 잘못된다. 이런 문자를 6에서 7차례 정도 보냈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반응이 없었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래서 이게 천공 개입 의혹에 대해서 김용현 처장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일명식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왔었는데 만약 이게 지금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용현 처장이 거짓말을 한 셈이 되는 그렇죠. 겁니다. 그리고 또 좀 자주 알았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더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천공에 대해서 어쨌든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여기저기서 이게 전달이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묵살이 된 뒷배에 묵살이 된 배경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네, 그래서 A 씨의 입 주장인데요. 대통령 측 인사에 따르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해 11월에 이제 MBC 스트레이트에서 천공을 지적하는 방송을 했는데 그랬죠.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보고 천공 조사해야지.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천공은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는 분인데 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말렸다. 이렇게 A씨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어쨌든 뭐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자꾸 왔다 갔다 했든 뭐 도움을 받았든 그것과 무관하게 어쨌든 MBC에서 취재하니까 조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김 여사가 천공은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은 분인데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아마 못하게 말린 게 아니냐 이런 네. 추측인 거죠. 그래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이제 뉴스토마토에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경호처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법무부에 요청을 반론 요청서를 보냈는데 일단 경호처에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법무부는 답변을 보내지 않기로 정리했다라면서 답변이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김용현 처장과 한동훈 장관에게 사실관계 확인해달라 하면서 변론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적어서 보내달라고 했다는 건데 네. 경호처는 묵묵부답이고 침묵하고 있고 한동훈 장관 측 법무부에서는 답변 보내지 않겠다. 답변할 내용이 없다. 이제 이랬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취재를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저희 탐사보도부에서 지금 4명을 꾸려서 계속해서 취재를 하고 있고 저번 천공 의혹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후속 보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근데 뉴스토마토는 이렇게 뭐 MBC가 큰 데도 아닌데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되겠어요? 나중에 또 고발당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될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할 때 도와주는 방법은, 혹은 응원하는 방법은, 혹은 진실이 계속해서 알려지길 원하는 마음이라면 이분들을 격려하는 방법은 그 기사를 열심히 읽고 나르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실관계를 나름대로 또 확인해보고 이런 행동일 겁니다. 자,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이게 거짓말이라면, 잘못된 취재라면 뉴스토마토 혼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고 그럴 개연성이 매우 높은데 사실관계 파악을 못하는 상황이라 그런다면 우리라도 사실관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한동희 기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는 또 이 뉴스픽하는 기자가 바뀔 수도 있겠군요. 제가 보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도 열심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네, 버텨보겠습니다. 네, 한동희 기자하고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될 뉴스들만 엄선해서 대신 정리해드리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어제 있었던 뉴스토마토의 단독 보도 관련해서 탐사보도부의 최병호 기자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스토마토에서 탐사 기획해서 탐사 보도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천공 관련된 예. 이 국정농단과 관련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자 단독 보도 관련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천공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여러 명의 이제 천공 측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분들 그러니까 전직 천공 측 사람들이죠. 네. 이분들은 이제 천공의 실체를 깨닫고 나서 천공이 이대로 그만두면 안 되겠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천공을 떼어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네. 이 사람들이 천공의 비리를 적은 탄원서를 만들어서 김영현 경호처장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 윤 대통령 측에 전달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랬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 예. 오히려 더 잘 나가더라. 그렇죠. 그리고 이 묵살된 배경에는 뭐 김건희 여사가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바로 정법 시대 전직 간부였던 A 씨, 네네. 그리고 천공의 최측근이었던 B 씨, 네. 그리고 10년 전부터 천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주목해서 문제점들을 지적해 오고 있는 D, C, C, C 이런 네, 분들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게 된 겁니까? 저희가 이 천공 취재를 이제 하면서 제보를 받은 것도 있고요. 제보를 받으면서 아름아름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만난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 천공과 가까웠던 사람들이 중에 천공의 실체를 알게 된 사람들이 모여서 뭐 이를테면 뭐 반천공 운동 이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반천공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 반천공 운동이라는 건 제가 붙인 명칭인데 네. 그렇게 천공의 문제점을 널리 알려야 된다. 그리고 천공으로부터 대통령과 그런 걸 좀 떼어놔야 된다. 이런 걸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천공이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일탈이나 비리, 문제점 이런 것들도 문제지만 네네네. 사실 그런 사람을 최측근 혹은 뭐 대통령의 멘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렇죠. 국정을 농단하는 이 상황이 사실 개탄스럽다 이런 맞습니다. 취지겠죠. 예, 맞습니다. 자,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요즘에 나는 신이다 JMS 예. 그 정명석 씨가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 그 교파라 그래야 되나요? 뭐 하여튼 거기에서도 이렇게 이 JMS 이 사람은 가짜다 이렇게 네네네. 하는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무슨 교수님도 누구 해가지고 운동처럼 비슷하게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가 지금 밝혀지고 있는 예, 중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사하게 구조가 지금 같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만약에 JMS라는 것이 표면화되지 않았고 네. 천공이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제 방송 같은 유튜브에 나와서 대통령과 관계를 파이지 않았다면 아마 몇 년 정도 지났으면 천공이 JMS가 됐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냥 항상 비슷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JMS의 행동이나 지금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천공의 행동이나 네네. 돈과 뭐 사람과 네. 뭐 이런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어요. 네, 그렇죠. 좋습니다. 자, 취재 후일담 같은 것도 혹시 있습니까? 뭐 후일담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제보를 받은 과정에서 나는 과거에 천공 측의 사람으로 있었는데 천공의 실체를 알고 나서부터 천공을 좀 반대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사람을 알게 됐고요. 그 사람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또 몇몇 사람들의 소개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탄원서까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어떤 사람은 천공이 그 경기도 용인에 이제 거주지가 있는데 거주지에서 이제 매일 잠복하면서
천공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가 용인까지 갔다 왔어요. 그 분을 만나려고. 네. 근데 저희가 간 날은 마침 이제 천공이 이제 용인에 없는 날이어서 천공을 잡지는 못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천공을 반대하는 운동들이 굉장히 폭넓게 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게 그냥 거창한 운동으로 가시화돼서 성과가 어떻게 딱 겉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네네. 어쨌든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분들이 사실 많다는 얘기죠. 상당히 많습니다. 네. 조금 이게 반향을 불러일으켜서 다른 언론사에서도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줬으면 좋겠는데 예. 사실 그렇게 되기까지는 또 좀 여러 가지 고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결정적인 것은 이제 저희가 고발당했으니까 다른 언론사 기자들도 많이 몸을 좀 사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한 언론사에서 그런 걸 취재를 했으면 그냥 취재만 하고 끝나면 안 되는 네네.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다른 언론사라든가 시대적인 정신을 가진 분들이라면 저 언론사의 저 보도는 가치가 있구나. 저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구나. 라고 하는데 인식을 공유해서 그것을 자꾸 확산시키고 본인들도 더 열심히 취재하고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려고 봤더니 MBC 때도 그렇고 뭐 이번에 우리 뉴스토마토 때도 그렇고 다른 언론사에서는 좀 몸을 사리면서 니네가 당하는 걸 보니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취지처럼 보여서 네네. 저는 조금 이게 저널리즘의 문제도 좀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만난 건 4명인데 이 반천공 운동은 제가 붙인 명칭이지만 반천공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을 저희만 접촉한 게 아니라 다른 언론사도 접촉했고 그분들이 다른 언론사에도 제보를 했는데 그분들 말씀으로는 제보를 하면 그 처음에는 언론사에서 신기하다 이거 뭐지 하고 관심을 가지다가도 천공이라는 사람에 대한 자세한 걸 알게 되고 대통령과 관계를 알게 되면 취재를 좀 중단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사실 저도 좀 느낀 게 김종대 의원이 사실 이 천공 관련된 의혹을 제일 먼저 방송에서 말씀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H신문사 네네. 그리고 또 O신문사 이 두 군데 기자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사실은 취재를 처음에 했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가 한 몇 개월 취재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불발되었고 네네. 본인이 직접 터트린 이후에도 그분들이 직접 나서지를 않고 있다. 네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참 뉴스토마토는 바보구나. 남들은 그렇게 네. 했다가 그냥 관뒀는데 왜 이렇게 뛰어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솔직히 했습니다. 예, 저희도 지금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느냐. 예, 네, 왜 그런 거야? 이렇게 소명의식이 튀천해서 그런 걸까요? 소명의식이라기보다는 우연이 된 필연이라고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운명이군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30쪽 분량의 내용이고 5가지 내용이 담겨 있어요. 네네. 자,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탄원서를 받았는데요. 이게 저희가 받은 탄원서는 이제 대통령에게 보낸 탄원서인데, 김영현 경호처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보내신 탄원서도 아마 이 내용을 기반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 탄원서에는 뭐 천공에 관한 그 측근들의 신상 명세 그리고 천공이 자주 타고 다니는 차량들 그리고 천공과 내연녀와 혼외 자식의 그런 얼굴들 사진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 탄원서는 없지만 저희가 받은 녹취 파일에 의하면 그 혼외자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천공의 내연녀가 혼외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런 대목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천공이 여러 가지 이제 뭐 교육원과 뭐 정법시대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신도들 또 회원들로부터 수백만 원 정도 회비를 받는데 회비를. 이 회비가 뭐 선원이나 정법시대 운영비로 쓰인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 회비가 특정인의 이름으로 인출이 됩니다. 인출이 돼서 다른 계좌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천공이 신도들의 회비를 받아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는 건 아니냐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또 경남 함양에 지금 천공이 자기의 그 차명 계좌로 굉장히 많은 땅을 사면서 뭐 천공 타워, 천공 월드, 천공 랜드 이런 걸 지금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사실 함양이라고까지는 확인했는데 함양 어디인지는 저희가 확인이 안 됐었어요.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탄원서에 보면 그 함양의 어디냐는 주소지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내부자들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게 굉장히 신빙성 있는 자료라고 봤고, 물론 이 자체만 가지고 바로 수사가 들어갔을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사실 그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천공의 어떤 위법함을 좀 증명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큰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회비를 빼돌려서 비자금을 조성했다. 그 비자금을 이용해서 경남 함양군 일대 땅을 차명 계좌로 산 것 같다. 네네. 그리고 주소지도 지금 정확히 나와 있다. 네. 천공 관련 단체들이 또 조직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네네. 여신도들과 문란한 성관계를 맺고 헌혜제를 줬다. 혹세무민하면서 대통령 내외와 우리 대한민국의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은 가장 간단한 수사의 단초가 되는 방법은 차명 계좌를 이용한 부동산 구입인데 네, 그렇죠. 이게 명백하게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주소지가 있으면 그 주소지의 등기부 등본을 발급을 해보면 소유자 이름들이 쭉 나올 거잖아요. 예. 그럼 소유자가 여러 명으로 해놨겠죠. 분산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그 소유자들을 이 실질적으로는 이 자기 돈으로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서 먼저 한번 수사를 시도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 좀 해보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제일 처음에 이 탄원서를 전달한 게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에요. 당시에는 이제 그 시점은 2021년 3월이었는데 네. 당시는 이제 한동훈 장관이 법무연수원에 연수위원으로 가 있을 때였고, 이분들은 한동훈 장관은 우리 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해 줄 사람으로 이제 인식을 해서 한동훈 장관에게 처음으로 이 내용을 줬다라는 거죠. 네. 물론 당시에 이제 그 한동훈 장관과 직접적으로 연이 안 닿아서 비서를 통해서 이걸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 한동훈 장관은 이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처리를 안 했고, 그냥 이제 묵살을 한 거죠. 묵살을 했고, 그 위에 이제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이제 변호사, 또 김용현 경호처장에게도 전달을 했지만 모두 다 이제 이거를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한동훈 장관에게 직접 준 건 아니고, 네네. 예. 대통령에게도 직접 준 건 아니고 네네. 이제 전달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건데요. 네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목하는 것이 이 김영애 경호처장이나 한동훈 장관이나 대통령 측 인사들이 천공이라는 이 혹세무민하는 사람으로부터 대통령을 떼어놓고 대통령을 보호하고 국가를 지켜야 된다, 이런 인식을 하기보다는 일단 대통령의 심기 경호를 하고 대통령 내외가 천공과 깊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과 천공을 감싸려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에게 사실은 그런 내용이 좀 전달이 일단 일부 된 정황이 나타나는 게 이런 상황이 전달되니까 대통령이 수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취지를 말했는데 네네. 김건희 여사가 이거를 우리 도와준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네.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그러니까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네네. 그게 정확하게 그게 확인이 된 내용이에요? 저희가 그 현장에서 이제 내외가 말하는 걸 직접 듣지를 못했죠.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알아요? 그 사실은? 내용을 들었다는 사람부터 전달을 받기를 마침 그 시기에 이제 MBC 스트레이트에서 지난 11월이었죠. 천공에 대한 방송을 했고, 그렇죠. 이 내용을 이제 보고받은 대통령이 저 정도면 천공을 수사해야 되는 건 아니냐. 아까 오호. 말씀하신 그 부동산 차명 계좌라든지 그런 것도 있으니까 예. 했는데 김건희 씨가 아니 천공은 우리를 많이 도와준 사람인데 그 정도는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넘어갔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지난번에 일요신문에서 그 천공이 어떤 배우, 어떤 연예인과 네. 이렇게 다른 여러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서 녹음된 그런 파일이 하나 이제 공개가 됐었었는데 거기도 보면은 대통령을 자기가 만들었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천공이 아무리 그런 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직접 수사하거나 이렇게 네네. 하긴 좀 곤란할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도 우리를 도와줬는데 네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CCTV에 천공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경찰의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작년 3월 달에 있었던 그 CCTV를 돌려봤더니 일부 특정 날짜와 특정 시간대에 그 CCTV가 없는 게 있고 그다음에 네. 누군지 확인할 수 없는 영상은 존재하나 일단 천공 자체는 나오지 않은 것 같고 출입 기록을 확인해 보더라도 천공의 이름은 없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무혐의 수순으로 이제 밟을 것이다. 이게 우리들의 관측인데 네. 이런 상황도 결과적으로는 김용현 경호처장이 여기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사람들의 얘기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경호처에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예, 결국은 맞습니다. 마지막에 준 거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김영현 처장도 처음부터 이 자료를 봤던 사람으로서 네네. 이런 상황에 대한 은폐나 이런 것들을 조금 혹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해볼 수 있겠군요. 예, 상당히 의심이 가고요. 이 자료를 전달했던 그 CC와 DC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김영현 경호처장과 대선 전부터 인연이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김영현 경호처장한테는 탄원서를 준 게 아니라 뭐 전화를 하거나 문자도 문자로 하고. 천공은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6, 7차례 정도 문자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럴 때마다 이제 김영현 당시에는 이제 인수위에서 청와대 이전 TF를 이끌었는데 김영현 경호처장이 감사하다, 잘 살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경호처장이 되고 나서는 연락을 딱 끊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 기사에는 안 썼지만 그 CC가 하는 얘기가 김영현 경호처장이 천공과 한 배를 탔다고 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영현 씨가 네네. 천공하고 이제는 이제 이해관계가 일치하니까 네네. 더 이상은 뭘 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결국은 우리 뉴스토마토 취재팀들을 다 고발까지 했습니다. 네. 압박이 저 같으면 사실 압박을 느낄 것 같아요. 물론 기자님도 느끼시긴 할 텐데 그 연장선상에서 대통령실이 수개월째 출입기자 교체 신청 문제를 처리해주지 않고 있다. 이게 어제 보도로 나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1월 달에 원래 인사이동이 있어가지고 A라는 기자가 원래 있었는데 이제 B라는 기자가 대신 여기 출입하겠습니다라고 신청했고 신원 확인을 위해서 한 3주 정도 걸릴 걸로 예상했는데 네. 지금 4월 중순이 될 때까지 깜깜무소식이 전에 다른 회사들은 다 교체가 됐는데 예, 맞습니다. 이거 왜 그러는 겁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공교롭게 그 새로 교체돼서 청와대가 아니고 그 대통령실에 등록을 한 기자가 하필이면 2월에 그 천공 취재를 했던 사람이요? 취재를 했던 그 기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경찰이 표적 수사를 하듯이 대통령실이 이제 그 기자를 찍어서 이제 좀 배제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저는 직접 듣지 못했지만 저희 정치부장이 여권 인사로부터 듣기로는 대통령실에서 그 기자를 원하지 않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대통령실에서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냥 신청하면 언론사에서 네네. 특별히 하자가 없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출입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신종 이제 언론 탄압을 신종 언론 탄압. 신종 언론 탄압을 이제 전용기도 안 태우고 대통령실 출입도 이제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뭐 우리는 전용기 탈 일은 없을 것 같지만 법무부나 경호처에서도 무대응하고 있다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뭐 그렇게 하더라도 계속 취재를 해야 하고요.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사실 뭐 탄원서는 천공의 무단한 사생활과 위법한 행동이지만 사실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천공이 어떻게 국정에 개입했느냐, 어떻게 국정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보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그 제보들을 팩트 체크하는 과정에서 또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계속 보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명찬님께서 합참 관사에만 안 나온다고 하고 국방부 서울사무소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CCTV 관련해서. 예. 그거는 김종대 의원도 계속해서 주장하던 바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육군본부 서울사무소였나요? 어쨌든 이 서울사무소 관련된 CCTV라든가 그쪽에 출입했을 가능성, 그래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한번 좀 파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부분은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 네. 앞으로도 많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병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뉴스만 엄선해서 알려드립니다. 전적으로 한동희 기자 마음대로 한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동희 뉴스마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결과적으로는 이 양국관리법 개정안 네. 재투표했지만 부결됐고 또 간호사법 네. 제정에 실패를 했죠. 사실은 상정되는데 네. 한번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국관리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의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붙여졌는데 결국에는 부결이 됐습니다. 네. 무기명 투표였는데 재석 의원 290명, 그리고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는데 어제 192표 정도가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177표만의 찬성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부결이 됐고, 민주당에서는 관련해서 대체 입법을 준비하겠다 이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뭐 표결 들어가기 전부터 국민의힘당이 100석이 넘기 때문에 네, 115석. 네. 당연히라기보다는 어쨌든 이게
3분의 1을 넘는 재석 의원 2분의 1, 그러니까 재적 의원 2분의 1 그리고 재적 의원 중에서 3분의 2 찬성 이 요건들 맞추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좀 아깝게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 민주당에서는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가결을 결의를 했었고 이제 국민의힘도 이제 총동원령을 내렸었는데 현직 장관인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까지 표결에 참석하도록 시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국민의힘 의원이 115명인데 네. 다 출석한 건 아니었나 보죠? 반대 네, 112명이면. 일단 뭐 해외 출장 중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부재정부 장관도 이제 제외됐고 뭐 일부 뭐 한두 표, 두세 표 정도의 반발표는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일치 단결했군요. 그렇게 네, 따지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뭐 다 찬성한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떤 정당이 힘을 발휘하려면 200석 이상을 받아야 된다. 네, 현재로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180석 뭐 이것저것 다 합쳐서 비례까지 합쳐서 원래 그랬었습니다만은 이래가지고 뭔가 좀 탄핵백은 다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사실 있었는데 네. 결과론적으로는 180석 되고 나니까 몇 석씩 이렇게 빠져나가고 중간에 변심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일치 단결해서 뭔가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번에 또 이런 그 일련의 투표 상황을 보게 되니까 결과론적으로 힘있게 뭔가를 하려면 200석 이상은 꼭 있어야 된다. 네. 만약에 한동희 기자가 어떤 정당의 당대표라면 네. 200석을 만들 수 있을까요? 사실상 어려운 거 아닌가 싶은데 사실 민주당이 180석을 얻었던 것도 문재인 대통령의 힘이 있었고 그 당시 당대표가 이해찬 대표였습니다. 그때 이해찬 대표가 가장 힘 있는 당대표였다는 평가를 받는데 일치 단결돼서 좀 내부에서 다른 소리가 나오면 이제 이해찬 대표의 힘으로 이제 자제를 시키고 했었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을 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뭐 일단 180석 정도까지 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여론이 여당에 대한 여론, 정부 여당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지고 있어서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이따가 여론조사 시간에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은 당장 내일이 투표 날이라면 오늘 누구를 찍겠는가? 네, 그런 조사가 있었는데. 네, 그런 거 하게 되면 난 그래도 이쪽 그 야당을 찍어가지고 여당을 좀 견제하고 싶다 이런 의견들이 많잖아요. 네, 굉장히 많고 지금 뭐 이따 어쨌든 말씀드리겠지만 전국으로 지역적으로 봤을 때 모든 지역 대구, 경북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앞서고 있고요. 모든 연령 그리고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민주당이 현재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앞서도 네. 200석이 안 되면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게 네. 현실적인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근데 물론 국민들이 지난번에 민주당을 너무 밀어줬는데 결과적으로 한 게 없는 거 아니냐, 힘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불만들이 많고 또 민주당 너무 실망이야 이런 말들도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약간 이 역치값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 역치값을 넘어서는 여기까지 오지 않으면 사실은 그 앞에서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내년에 각 당에서 총선에 임하는 자세들이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될지가 좀 윤곽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양국관리법 개정안. 국민의힘에서는 결과론적으로는 뭐 박덕흠 의원 이런 분들이 네. 이거 사주면은 버릇된다. 네. 이게 요지예요, 솔직히 말하면. 네, 의무화가 이제 시행되면 쌀 매입 의무화가 시행되면은 이제 밭농사에 비해서 쌀 농사가 크게 늘어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이제 쌀 이외에 다른 작물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민생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부결까지 시킨 상황에서 뭐 대체 토론이라든지 뭐 대체 법안이라든지 뭐 정부 기관에서의 이런 발표가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피해는 농민들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방송 나오셨던 농민 대표분도 말씀하셨지만 그렇다면 수입 농산물이나 네. 쌀 수입하는 거는 왜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슨 대응을 하고 있느냐. 그렇다고 쌀값이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고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고 이게 자기네들 마음대로 기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도로 하게 된다면 우리 농민들은 어떻게 살란 말이냐. 뭐 당신들이 말하는 것은 정말 쌀 좀 사준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바꾸겠느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거는 저는 이런 걸 이데올로기적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게다가 국민의힘 지금 반대 투표 나온 걸 보게 되면 농촌 지역에 계시는 그 지역구를 가지신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사실은 반대표를 던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동네에 계시는 유권자들에 대한 배신 아닙니까?
소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어떻게 농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처참하게 만들고 있는지,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상식적으로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섭섭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 농촌 지역에 사는 그런 유권자라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여당이 없단 말인가, 이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어제 전광훈 목사를 둘러싼 당내 논란과 관련해서 전광훈 목사가 아니라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 상임 고문에서 해촉했습니다. 이게 원래 기존의 명예직인데 이제 이거 관련해서 홍준표 시장은 어이없는 당이 돼간다 이렇게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 정말 황당하다고 그러더라고요. 30년 자기가 이 당에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본인이 이렇게 축출하는 건 내 생전 처음이다. 우리 뭐 할 수 있는 말이 이겁니다. 전광훈 승, 홍준표 패 이건데요. 자, 이준석 대표도 여기 말을 덧붙이긴 했더라고요. 네, 이게 상임고문 면직이라는 거에서 처음 들어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당 내에서 구성원이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내면은 윤리위로 몽둥이 찜질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상임고문 면직이라는 것까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상임고문의 경우 현직 정치인으로 활동하거나 지자체장으로 활동하는 분 안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홍 시장이 이제 임명이 된 게 당시 현역 대구시장 신분일 때 지난해 10월에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임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게, 그러니까 홍 시장이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 빨리 쫓아내든지 축출하든지 해야 되고, 더 이상 이상한 소리 못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왜 그런 걸 안 하냐 지도부가. 네. 그랬더니 이제 지도부에서 화를 내면서 홍 시장을 내쫓았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홍 시장 입장에서는 더 가열차게 비판할 수 있을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상임고문이라는 자리가 홍준표 시장이 그럴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이게 상임고문은 당무에 관한 당대표에 대한 자문, 그리고 주요 현안에 관한 여론 전달 및 의견 개진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제 SNS를 통해서 계속 의견 전달했던 건 자기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은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홍 시장이 이렇게 그 뭐 페이스북이든 어디든 자신의 의견을 당에 대해 쓴소리를 하는 과정에서 표출하게 됐고, 그것이 좀 의미가 있었던 것은 상임 고문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네, 근데 이 자리를 일부러 박탈시킴으로 인해서 명분 없이 그런 목소리를 내봤자 넌 개인의 목소리다. 네.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당의 고도의 전략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네. 자, 홍준표 시장 그래도 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홍준표 시장이 대선에 꿈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미리 싹을 자르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그것도 합리적이어 보이는데. 그래요? 합리적이에요? 네, 일단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선의 꿈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사실 이게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우선이 됐어야 되는데 네. 지금 이런 부분을 지금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 큰 비판을 받는 것 같고, 어제 당 중앙윤리위원장도 임명이 됐는데 황정근 변호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근데 황정근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준석 전 대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당시에 국민의힘 측의 이제 대변인을 맡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탄핵 때도 네. 황정근 변호사가 국회 측 변호사였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또 친분이 있죠, 사실은. 어쨌든 홍준표 시장 폭발했습니다. 나는 늘 앞통수를 치지만 그렇게 뒤통수 치는 건 비열한 거 아니겠느냐. 김기현 대표한테 되지도 않을 사람을 당대표를 만들어놨더니 이 모양 이 꼴로 당을 만든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하지만 나는 그런 자잘구레한 거 안 따진다. 그거 안 해도 얼마든지 당무에 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요. 자, 홍준표 시장 앞으로 점점 더 김기현 대표를 향해서 엄청나게 지적질을 하고 화를 많이 낼 것 같은데, 김기현 대표가 주장하는 정광훈 씨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하는 이유는 하나죠. 그 사람은 우리 당 사람이 아니다. 자, 정광훈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진짜 여러 번 감탄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네. 조심하시고, 또 기다리는 몇몇이 있다는, 네, 소수의 몇몇이 있다는 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